안녕하세요. 네, Next.js 모범 사례 탐구 버셀 리더십 블로그 아키텍처 파헤치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로 발표를 시작할게요. 제 이름은 하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는 당근마켓에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당근 안에 동네 생활이라는 탭이 있는데 그 탭 안에 모임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만들고 있고 지금 저희 동료들이 앞에 나와 있는데 괜히 더 긴장되네요. 아무튼 그런 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긴장한 상태입니다. 꿈꾸던 무대니까요. 인프런에서 주최하는 인프콘 너무 크고 대단한 행사잖아요. 너무 저랑 같이 일할 것 같은 동료들, 그리고 과거에 일했던 동료분들도 와 계시고 미래의 동료분들도 함께 하는 이 자리에서 무대에 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긴장됩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긴장을 풀 수 있게 긍정적인 리액션 하나 부탁드리려고 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미소를 살짝 머금으면 좋고요. 너무 심각하게 끄덕이면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살짝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도와주실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긴장도 풀 겸 꿈꾸던 무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2년 전에 처음 인프콘 무대를 봤어요. 그때 나도 저 무대에 서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저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인프런에 강의 올리면 되지 않을까 해서 지식 공유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두 개의 강의를 올렸어요. Next.js를 주제로 하나는 공식 문서 훑어보기, 다른 하나는 마이그레이션 하기가 제목입니다. 세 번째 강의인 블로그 만들기를 준비하는 중에 인프런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꿈이 이뤄진 순간이었죠. 인프콘 무대에 서달라는 연락이었어요. 그때부터 발표 주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마침 Next.js로 만들어진 여러 블로그를 찾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모범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딱일 거라 생각했죠. 특히 Next.js를 만든 버셀 리더십은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하나 뜯어보면 재밌겠더라고요. 그렇게 정해진 제목이 Next.js 블로그 모범 사례 탐구 버셀 리더십 블로그 아키텍처 파헤치기입니다. 이 제목으로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주의사항 드릴게요. 이 발표의 출발점이 제 강의인 만큼 강의 홍보가 조금 포함되어 있어요. 인프런에서 하는 행사니까요. 재미로 넣어둔 거니까 그냥 재밌게 봐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발표의 제목을 파헤쳐보면서 발표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발표 제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뒤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더 쉬울 테니까요. 발표 제목에서 보면 버셀 리더십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버셀 리더십 하면 생각나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이 두 분이 생각납니다. 누군지 아실 수도 있어요. 버셀 행사에서 찍힌 사진인 것 같아요. 직급 순서대로 소개해드려 볼게요. 이게 우측에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계신 분이 버셀의 CEO입니다. 성함은 기에르모 라우치고요. 오늘 발표에서는 기에르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의 블로그는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어요. 뒷장에는 글 목록이고 앞에는 글 상세 페이지입니다. 다른 한 분은 리 러빈슨이라는 분으로 버셀의 제품 부분 부사장이에요. VP고 유튜브 등에서 아마 Next.js 핸즈온 영상으로 자주 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리라고 부르겠습니다. 리의 블로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글 목록과 상세 페이지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버셀 리더십 뒤에 붙은 단어가 블로그 아키텍처인데요. 아키텍처란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선 블로그는 여러분 벨로그나 워드프레스 그리고 티스토리 같은 블로그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지만 오늘은 이런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Next.js를 만든 버셀의 리더십인 기에르모와 리의 개인 블로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키텍처란 말은 어때요? 설명할 방법이 너무 많죠. 오늘은 세 가지 포인트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컨텐츠 데이터 관리입니다. 블로그에서 사용되는 컨텐츠, 즉 포스팅되는 글의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라우팅과 렌더링입니다.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해 어떤 라우팅 방식을 쓸 수 있고 어떤 렌더링 기법을 쓸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세 번째는 메타데이터입니다. 블로그는 검색 엔진 최적화, SEO가 굉장히 중요하죠. 컨텐츠를 많은 사람들에게 읽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메타데이터는 SEO의 재료가 되죠.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생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목차를 보면서 어떤 순서대로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할지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Next.js 블로그 아키텍처입니다. 컨텐츠 데이터 관리, 라우팅과 렌더링, 메타데이터라는
요소를 순차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일반적인 Next.js 블로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Next.js 변화 따라잡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쩌면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좀 대규모 발표에서는 꼭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한다고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블로그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 Next.js 13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버셀 리더십의 블로그 아키텍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블로그 아키텍처와는 조금 다르게 설정을 훑어보는 순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두 분의 블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조금 하고 세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일반적인 Next.js 블로그 아키텍처부터 시작합니다. 컨텐츠 데이터 관리부터 볼게요. 보통은 마크다운 형태로 글을 작성합니다. md라는 확장자가 갖는 파일을 하나 만들죠. 그 파일은 크게 두 가지 구성을 갖습니다. 상단에 있는 프론트 매터라는 영역이 존재하고요. 이 형식에는 메타데이터가 저장되는 겁니다. 여기에 예시에서는 타이틀, 디스크립션, 데이트 정보를 갖고 있네요. 프론트 매터 아래에는 실제 글의 내용이 담깁니다. 여기가 진짜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하게 되죠. 이렇게 작성된 마크다운 파일은 파싱 함수에 의해 파싱됩니다. 마크다운을 파싱하는 함수는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예시에서는 getPostData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입니다. 이 함수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getPostData는 파일 시스템에 접근해서 마크다운 파일을 읽어서 날것의 데이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matter라는 함수에 전달하게 되죠. 해당 함수는 그레이 매터와 같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함수인데요. 앞서 보셨던 마크다운 파일에서 프론트 매터와 컨텐츠 영역을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반환된 값은 matter result에 저장되네요. matter result에 있는 컨텐츠는 마크다운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이제 브라우저에 전달하기 전에 HTML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코드를 보시면 리마크라는 라이브러리와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마크다운을 HTML로 파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숨은 로직을 이해하면 이후 버셀 리더십의 블로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점이 있어서 살짝만 딥다이브 해볼게요. 리마크는 마크다운 문자열을 HTML로 바꿔주는 일을 했는데요. 마크다운에서 HTML이 되는 과정 중간 단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HTML이 되는 게 아닌 과정인 거죠. 마크다운 AST, Abstract Syntax Tree라는 추상화 구문이 존재해요. 이 과정을 거쳐서 HTML로 갑니다. 코드를 보시면 H1에 해당하는 마크다운을 type, depth, value 등으로 데이터를 치환한 뒤에 실제 HTML 코드로 바뀐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HTML 문자열과 메타데이터 등의 값이 getPostData의 결과값으로 반환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값이 어떻게 라우팅되고 렌더링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Next.js 블로그의 라우팅과 렌더링입니다. 보통은 다이나믹 라우츠를 많이 사용합니다. 블로그라는 저장소가 있다면 그 안에 pages 그리고 post라는 폴더가 순차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안에 대괄호로 묶은 페이지 파일을 생성하죠. 이렇게 대괄호에 담긴 아이디가 나중에 게시글을 조회하는 단서로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렌더링은 SSG라고 부르는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을 사용하죠. getStaticProps라는 함수에서 정적으로 사용할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앞서 컨텐츠 데이터 관리에서 살펴본 getPostData 함수가 등장하네요. 파라미터로 전달된 id 값을 전달하면 게시글의 데이터를 찾아냅니다. 그 데이터를 반환하고요. 반환된 값을 UI 컴포넌트에서 활용하게 됩니다. getPostData에서 만들어낸 컨텐츠 HTML을 dangerously set inner HTML에 그대로 넣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일반적인 Next.js 블로그의 라우팅 그리고 렌더링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메타데이터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일반적인 Next.js 블로그에서 메타데이터는 어떻게 다루는지 정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컨텐츠 데이터 관리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작성된 마크다운 파일에서 프론트 매터 영역을 미리 작성해 두고요. 그렇게 작성된 메타데이터를 매터와 같은 라이브러리의 도움으로 읽어냅니다. 파일 시스템에 접근해서요. 그 값을 헤드라는 Next.js에 제공하는 컴포넌트에 타이틀, 메타 태그로 넣으면 Next.js가 그걸 메타데이터로 인식해 줍니다. 이게 전부예요. 간단하죠? 지금까지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이에요. 이제 Next.js의 변화를 따라잡는 시간입니다. Next.js의 기본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소개한 개념이 많아서 정말 간단히 짚을게요. Next.js의 등장 배경, 사전 렌더링,
파일 시스템 기반의 라우팅, API 라우트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Next.js의 등장 배경은 리액트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만든 어떤 렌더링 서버를 좀 더 쉽게 만들어 주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리액트는 브라우저에서 해석되는 라이브러리라서 SEO를 위한 봇이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서버에서 미리 어느 정도 그 데이터를 내려주는 방식으로 구현하려고 하는데, 리액트 단에서 제공하는 이 기능을 순수하게 쓰기엔 좀 뭐랄까요, 개발 경험이 별로 안 좋은 거죠. 흔히 말하는 DX인데 버셀은 이 DX를 개선해서 렌더링 서버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Next.js를 만들었어요.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 서버에서 사전 렌더링, 다시 말해 미리 HTML을 그려주는 기법이 발달하게 돼요. 서버에서 렌더링 한다고 해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 그리고 정적인 사이트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션, 그리고 정적으로 만든 걸 주기적으로 갱신해주는 기법인 인크리멘탈 스태틱 리제너레이션이 나오죠. 또 다른 Next.js의 특징은 파일 시스템 기반의 라우팅이라는 점이에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인덱스 라우트라는 건 index.js와 같은 파일 이름을 지정하면 그 파일은 상위 폴더의 진입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폴더의 이름으로 경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네스티드 라우트는 중첩으로 경로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시에서처럼 pages, 블로그, 그리고 first post.js라는 구성을 갖추면 실제 경로는 블로그 first post로 생성됩니다. 이건 폴더를 몇 개 더 겹겹이 만들어도 같은 경로로 생성해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다이나믹 라우트는 앞서 봤던 일반적인 Next.js 블록 아키텍처에서도 다뤘죠. 대괄호로 묶어서 파일 이름을 지정하면 그 이름으로 된 변수가 생기고 그 변수를 페이지를 동적으로 그리는 단서로 활용하는 기법이에요.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지 않나요? 이런 파일 이름이 변수가 된다는 접근이요. 이어서 또 재밌는 거 하나 더 볼게요. API 라우트도 굉장히 재밌는 접근인데, API라는 이름의 폴더 아래 만들어진 파일과 폴더들은 API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 덕분에 Next.js가 풀스택 프레임워크로서 의미 있어지는 것 같아요. 예시에서처럼 pages 아래 API라는 폴더를 만들면 API 슬래시 아래 경로가 API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API 폴더 아래 예시와 같은 파일을 만들면 API로 쓰이는 거죠. 핸들러라는 함수를 보시면 스테이터스를 지정하고 JSON으로 메시지를 반환하고 있네요. 이렇게 간단한 API를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제 Next.js 13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볼게요. 봐야 할 요소들이 많아요. RSC부터 파셜 프리렌더링까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는 넥스트가 페이지 단위로 렌더링 하던 걸 컴포넌트 단위로 할 수 있게 해줘요. Next.js 공식 문서에서는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의 의의를 개발자에게 주는 자유 혹은 선택지의 다양화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원하면 기존처럼 페이지 전체를 사전 렌더링 해도 좋고, 상황에 따라 컴포넌트 단위로 사전 렌더링 할 수 있게 됐으니 더 자유롭게 유연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만큼 어려워진 겁니다. 여하튼 이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 다시 말해서 페이지 단위가 아니라 컴포넌트 단위로 서버에서 미리 렌더링하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라우터가 앱 라우터입니다. 페이지스 폴더 아래 파일을 만들던 방식을 페이지스 라우터라고 이름 붙이고 새로운 방식을 앱 라우터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담이지만 앱 라우터는 처음 베타로 나왔을 때는 앱 디렉토리라고 불렀고 13.2 버전부터 앱 라우터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우트 그룹스입니다. 경로들을 묶어서 관리하게 만드는 기법이에요. 괄호로 감싸서 폴더명을 지으면 그 아래에 있는 다른 폴더들, 다른 경로들이 하나의 레이아웃을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마케팅, 샵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괄호로 감싸서 폴더를 만들었죠. 그 아래 layout.js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이 하위 폴더들과 공유하는 레이아웃을 지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케팅 폴더 안에 있는 블로그, 프로모션은 상위에 있는 layout.js를 기준으로 레이아웃을 그리는 거죠. 비슷한 형태로 생기면 좋을 페이지를 이렇게 그룹핑하면 관리하기가 좋겠죠. 다른 예를 보면 샵 폴더 안에 있는 어카운트와 카트는 동일한 레이아웃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라우트 그룹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라우트 핸들러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의 API 라우트의 앱라우터 버전이에요. 앱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어떤 폴더건 라우트라는 이름을 가진 파일이면 그건 API로 활용될 수 있어요. 페이지스 라우터에서는 API라는 폴더 아래 두고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폴더 이름은 상관없고 파일 이름이
라우트면 API가 될 수 있는 거죠. 라우트라는 이름을 가진 파일은 getPost와 같은 메서드 이름으로 함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정된 함수에 API가 호출됐을 때 동작할 로직을 집어넣는 거죠. 다음은 서버 액션즈입니다. 여기가 약간 마법처럼 느껴지는 영역인데 use server라는 문장이 있으면 해당 스코프에 있는 로직은 서버에서 동작한다는 겁니다. 설령 그게 컴포넌트 아니라고 해도 가능해요. 이 기능에 대한 건 이후에 예시가 나오니까 그때 조금 더 볼게요. 끝으로 PPR이라고 줄여 부르는 파셜 프리렌더링입니다. 제가 어느 날 트위터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프론트엔드 진영은 왜 그렇게 새로운 용어가 계속 나오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파셜 프리렌더링 이름부터 뭔가 낯설죠. 줄여서 PPR이라고도 부르고요. 저도 이게 또 뭔가 싶은데 그래도 저희는 공부를 해야 하니까요. 간단히 살펴보면 이 렌더링 기법에서는 두 개의 개념이 중요해요. 하나는 쉘, 하나는 홀이에요. 쉘은 정적으로 사전에 렌더링 되는 영역이에요. 빌드 시점에 미리 만들어지는 정적인 부분입니다. 나머지 홀은 동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SSG, SSR의 장점을 섞어 놓은 거다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예시도 뒤에 나오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잠깐 강의 홍보 타임입니다. 혹시 제 설명 어떠셨나요? 괜찮았나요? 네, 인프런에서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시고 이렇게 멋진 강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유머였어요. 그래서 잠깐 광고 보고 오셨는데 이제 버셀 리더십의 블로그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나 이 앞까지 아는 내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재밌어지고 집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정부터 훑어볼게요. 저는 여기 되게 재밌더라고요. 버셀 리더십은 어떤 패키지를 쓸까 뭐 이런 거인데 한번 볼게요. 아이고. 너무 감사하게도 기에르모와 리 모두 블로그 코드를 공개해두고 있어요. 라우치.com, 뭐 리롭.io 깃허브에 코드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코드를 열어보시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두 분 블로그 보면서 약간 모델하우스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개발 쪽에 약간 건축학 용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빌드, 아키텍처 같은 용어만 봐도 그렇고 그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의 프로젝트를 모델하우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함께 모델하우스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우선 두 분 다 Next.js 14 버전을 쓰고 있어요. RC를 기준으로 하면 15까지 나오긴 했지만 14면 최신 버전이죠. 심지어 까나리를 쓰고 있어요. 리가 조금 더 최신 버전을 쓰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두 분의 블로그를 보면 되게 재미있는 지점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기에르모의 블로그 글 상세 페이지고요. 이게 리의 블로그 글 상세 페이지인데요. 혹시 특이한 점이 좀 보이시나요?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바로 뷰 카운트 조회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 글 목록에도 조회수가 존재해요. 저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개인 블로그에 조회수까지 잘 구현하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뭔가 관리 비용이 조금 더 드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회수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 두 분은 조회수를 표기하고 있어요. 이걸 구현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는지 간단히 볼게요. 기에르모는 NoSQL인 레디스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조회수, 뷰 카운트를 조회하는 코드를 살펴볼게요. getPost라는 함수에 있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에서 윗부분 여기를 보시면 레디스의 어떤 메서드를 호출해서 뷰를 모두 가져옵니다. 뷰 카운트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모두 가져와서 all views에 넣어주고 있네요. 이 값이 일종의 객체가 되고 여기에 게시글 아이디를 키 값으로 넣으면 뷰 카운트를 반환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뷰 카운트를 업데이트하는 코드를 볼게요. 화면에 진입할 때마다 카운트를 하나씩 올려줘야 하잖아요. 이 부분은 API 뷰 라우트라는 경로에 정의된 코드입니다. 앞서 봤던 어떤 코드와 비슷하죠? 이게 바로 라우트 핸들러입니다. API로 쓰인다는 의미죠. 카운트를 올려주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레디스의 메서드를 호출해서 뷰 테이블에 게시글 아이디를 찾아서 숫자 1만큼 증가시켜주고 있어요. 이렇게 정의된 API를 게시글을 조회할 때마다 호출해서 카운트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리의 블로그를 보시죠. 리는 RDBMS인 포스트그레스를 사용해요. get 블로그 views라는 함수에서 SQL 함수를 태그드 템플릿 리터럴로 호출하고 있죠. 문자를 보니 SQL 구문이네요. 실제로 DB의 쿼리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서버에서 할 법한 일을 컴포넌트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서버에서 수행할 것 같은 코드를 대뜸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버 액션즈가 필요합니다. 상단에 use 서버라고 적어뒀네요. 앞서 설명드렸던 서버 액션의 사용 예가 여기 등장했어요. 리는 뷰 카운트를 증가시킬 때도 서버 액션을 활용해요. 이렇게 쿼리를 정말로 호출해서 DB를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저희도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도 쿼리 공부해야 될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분의 설정을 훑어본 것이고요. 컨텐츠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게요. 기에르모는 글을 코드로 관리해요. 그러니까 코드에서 글을 뽑아낸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이게 기에르모의 블로그 폴더 틀인데요. 여기 있는 글의 위치를 보시면 글이 앱 라우터 폴더 하위에 있어요. 앱 폴더가 위에 있고 그 아래 게시글 파일인 page.mdx가 있죠. 마크다운 파일의 확장 버전은 mdx라는 파일 이름을 가져요. 마치 tx와 txx의 관계 같은 거죠. 그럼 이 코드가 어떻게 글이 되는 걸까요? 설정 파일 한번 보시죠. next config.js 파일이에요. next.js에서 제공하는 마크다운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있죠. 이렇게 불러온 걸 with mdx라고 지정해주고 설정을 감싸두고 있어요.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mdx 파일을 ts, txx와 같은 방식으로 다루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엔 저희가 컴파일했을 때 별도의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글을 읽을 필요가 없고 get post 데이터와 같은 함수가 필요 없다는 의미예요. 이건 결국 앞서 봤던 그래프가 다시 등장하는데 기존에는 마크다운을 해석해서 마크다운 추상화 구문이 됐다가 HTML이 된다고 했죠. 이게 이제는 리액트까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죠. 덕분에 마크다운 파일에 리액트 코드를 불러와서 쓸 수도 있어요. 실제로 기에르모는 글 중간중간에 트윗을 첨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 트윗은 마크다운 파일 중간에 리액트 코드로 가져오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에르모의 방식이고요. 이번에는 리의 경우로 넘어가 볼게요. 리는 글을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 부분 살펴볼게요. 리의 블로그 폴더 틀이에요. 글의 위치를 보면 앱 라우터 밖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코드의 영역을 벗어났어요. 관장하는 영역을 벗어나서 사실 이게 일반적인 블로그 아키텍처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Next.js 블로그 아키텍처에서 봤던 함수인 getPostData 기억하시죠? 그 함수와 유사한 함수를 구현하고 있는데 이름만 getMDXData네요. getMDXFiles라는 함수로 마크다운 파일을 파일 시스템에서 조회하고요. metter라는 함수가 하던 일을 readMDX 파일에서 하고 있어요. 메타데이터와 컨텐츠를 나누고 있죠. 그 결과를 반환하고요. 블로그라는 컴포넌트에서 getBlogPost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 함수는 앞서 봤던 getMDXFiles를 호출하는 일을 하는 함수예요. 앞서 봤던 함수와 같은 결과를 반환한다고 보셔도 좋아요. find 함수로 원하는 게시글의 데이터를 찾은 뒤에 글의 내용이 담긴 컨텐츠 값을 custom MDX라는 컴포넌트에 전달하고 있네요. 이 컴포넌트가 이전에 dangerously set inner HTML에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리의 블로그에선 일반적인 Next.js 블로그 아키텍처와 유사한 방식으로 컨텐츠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데이터로 어떻게 라우팅하고 렌더링하는지를 살펴볼게요. 기에르모의 블로그는 라우트 그룹스를 활용하고 있어요. SSG도 활용하고요. 그 증거들을 하나씩 볼게요. 우선 폴더 트리를 보면요. 앱 디렉토리 아래에 post라는 라우트 그룹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그룹 안에 레이아웃이 존재하고 같은 레벨에 2021, 2022와 같은 연도 폴더가 존재하죠. 그 아래에 페이지 파일들이 있어서 결국 post라는 그룹에 속한 페이지가 되어서 같은 레이아웃을 공유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어떤 렌더링 기법을 썼는지 살펴보기 위해선 프로젝트를 빌드 해보면 알 수 있죠. 여기 있는 건 빌드 후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일부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2021 폴더 아래 있는 글은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어요. 이 동그라미 표시는 스태틱, 정적으로 렌더링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뷰 카운트는요? 저희가 앞서 db를 사용해서 뷰 카운트, 조회수를 표현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 SSG로 렌더링하면 값이 바뀌질 않죠. 또 여기 있는 얼마 전에 작성된 글인지 보여주는 날짜 계산 로직도 빌드 될 때만 생성될 테니까 글을 읽는 시점과는 좀 달라질 거예요. 이 날짜 계산과 뷰 카운트는 헤더라는 컴포넌트가 담당하는데요. 헤더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곳은 레이아웃 파일이에요.
이 파일의 상단을 보면 이렇게 리밸리데이트 60이라는 값을 지정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해당 페이지를 60초에 한 번씩 갱신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뷰 카운트와 날짜가 1분에 한 번씩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에르모의 블로그가 SSG를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은 정정해야겠네요. 기에르모는 블로그에서 날짜와 뷰 카운트를 동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ISR을 쓰고 있어요. 다음은 리의 블로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는 라우팅할 땐 다이나믹 라우치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파셜 프리렌더링을 쓰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증거들을 살펴볼게요. 우선 폴더 트리를 봐야겠죠. 블로그라는 폴더 아래 대괄호로 감싼 슬러그 폴더가 있네요. 해당 프로젝트를 빌드한 뒤에 나오는 메시지를 볼게요. 역시나 뭐가 많은데요. 일부를 확대해서 보면 다이나믹 라우치로 동작하는 슬러그 폴더 앞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반은 색칠된 동그라미네요. 이건 파셜 프리렌더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리의 블로그도 기에르모처럼 날짜와 뷰 카운트를 제공했었죠. 기에르모와 다르게 PPR, 파셜 프리렌더링으로 동작하는 경우엔 이 영역이 동적으로 그려지는 영역, 즉 홀스가 됩니다. 이렇게 날짜 부분과 뷰 카운트 영역이요. 실제로 코드를 보면요. 서스펜스로 감싼 코드가 두 개 있죠. 날짜 표시 부분과 조회수 표시 영역이에요. 여기가 홀스가 되고 나머지 영역이 미리 정적으로 그려지는 쉘 영역이 됩니다. 해당 코드가 브라우저에 전달될 때는 이렇게 전달돼요. 보시면 H1 태그가 위에 있고 그 아래 달러 사인으로 된 주석이 날짜와 조회수 영역을 감싸고 있죠. 달러 사인이 포함된 이 주석이 서스펜스로 감싸졌던 동적 영역, 홀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이런 거 굉장히 전 재밌는 것 같아요. 계속 재미를 이어가 보죠. 버셀의 리더십 블로그에서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기르모의 경우에는 메타데이터를 정적 메타데이터로 다루고 있어요. 메타데이터 객체를 만들면 되는데요. 우선 폴더 트리를 한번 보면요. 이 부분 코드로 다루는 글이 있는 page.mdx를 열어볼게요. 이런 코드가 존재해요. 처음 일반적인 Next.js 블로그를 이야기할 때 봤던 마크다운 파일과 구조가 유사하죠. 마찬가지로 상단 영역에 이렇게 메타데이터가 정의됩니다. 다만 객체죠. 외부로 익스포트하고 있는 메타데이터란 이름의 객체입니다. 이번 m라우터에서는 이렇게 정적으로 메타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객체를 정의하면 그걸 메타데이터로 인지해 줍니다. 헤드 컴포넌트를 쓰는 것과 비교하면 단점도 있겠지만 코드를 글로 다루는 데는 더 적합한 방식인 것 같아요. 기르모의 블로그에서 하나 더 살펴볼 부분은 오픈 그래프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이에요. 저희가 블로그 글을 외부에 공유하면 나오는 이미지, 해당 사이트를 소개하는 이미지가 오픈 그래프 이미지죠. 보통 오지 이미지라고 많이 불러요. 기르모의 블로그에선 이미지를 동적으로 생성하고 있어요. 아까 보셨던 메타데이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오지 Making the Web Faster라는 곳에서 이미지를 찾으라고 되어 있죠. 찾아볼까요? 다시 폴더 트리를 열어보니 오지라는 폴더가 있고 다이나믹 라우치를 지원하고 있네요. 또 그 아래 파일명을 보니까 라우트 핸들러인 것 같아요. 파일 한번 열어보죠. 역시나 API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get 메서드를 정의하고 있죠. 어떤 일을 하냐면 게시글 목록을 모두 조회한 뒤에 다이나믹 라우치에 의해 전달된 아이디를 이용해서 원하는 게시글을 찾아내요. 그렇게 찾아낸 게시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미지 리스폰스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어냈어요. 게시글의 제목, 날짜,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죠. 제가 지금 코드에서 스타일을 다 지워버려서 되게 밋밋할 것 같지만 실제로도 이렇게 밋밋한 이미지를 반환해요. Making the Web Faster라는 제목과 함께 날짜,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죠. 동적인 오지 이미지를 다이나믹 라우치와 그리고 라우트 핸들러를 이용해서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제 리는 메타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게요. 정적인 게 나왔으니까 동적인 게 나올 차례인 것 같아요. 이럴 때 보면 두 분이 좀 짠 것 같아요. 대표님, 뭐 제가 동적으로 만들 테니 대표님은 뭐 동적으로 만드세요라든지 둘이 짰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가위바위보를 했다거나 분명 뭔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유저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만든 모델 하우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동적으로 메타데이터를 만드는 곳을 찾아가 볼게요. 여기 다이나믹 라우치로 만든 페이지로 갈 거예요. 이렇게 상단에 generate metadata라는 이름부터 동적인 함수를 정의해뒀어요. 이것도 익스포트하고 있죠. 이런 이름의 함수를 정의하면 그 결과값을 Next.js에서 메타데이터로 인식해 주는 거죠.
중간에 과정을 거쳐서 메타데이터를 반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API로 호출할 수도 있겠죠. 말 그대로 그때그때 다른 동적인 메타데이터를 만드는데 적합한 방식인 것 같아요. 리의 오지 이미지도 살펴볼게요. 이번엔 같은 방식을 쓰고 있어요. 동적인 방식이죠. 다만 디테일이 조금 달라요. 앞서 봤던 메타데이터 코드 중에서 이 부분을 보면 마찬가지로 오지라는 경로에서 이미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는 글 제목을 쿼리 파라미터로 넘기고 있어요. 오지 폴더는 여기 있어요. 마찬가지로 get 메서드를 정의했네요. 전달했던 쿼리 파라미터로 글의 제목을 찾아낸 다음에 이미지 리스폰스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죠.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가 조금 더 단순하죠. 결과는 이렇게 멋진 이미지를 반환해요. 괜찮죠? 배경 이미지를 활용해서 스타일링하는 방식을 썼어요. 리의 블로그는 한 걸음 더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JSON LD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SEO를 조금 더 신경 쓰고 있거든요. JSON for linked data라는 이름처럼 JSON 형식으로 구조화된 데이터를 만들어서 검색 엔진이 해당 컨텐츠를 조금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방식이에요. 페이지 파일이나 레이아웃 파일에 스크립트 태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JSON LD를 활용할 수 있어요. 컨텐츠 타입을 블로그 포스팅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검색했을 때 블로그 포스팅을 우선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 노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의 글을 구글이 제공하는 유효성 테스트기에 넣으면 이런 결과를 보여줘요. JSON LD가 적용되지 않은 기에르모의 글과는 상반된 결과죠. JSON LD 역시 Next.js 공식 문서에서 가이드로 제공하고 있는 걸 보면 리는 자신의 블로그를 하나의 예제 모델하우스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리해볼까요? 버스 리더십 블로그 아키텍처는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 있어요. DB의 경우 기에르모는 레디스를, 그리고 리는 포스트그레스를 사용하고요. 데이터 관리는 글을 코드로 그리고 글을 데이터로 하는 방식, 상반된 방식을 쓰고 있고, 라우팅은 라우트 그룹스와 다이나믹 라우치를 각각 사용하고요. 렌더링은 ISR, PPR을 쓰죠. 그리고 메타데이터는 정적, 동적 메타데이터를 대비해 쓰고 있고, 오픈 그래프 이미지는 두 사람 다 동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모델 하우스 같다는 생각에 좀 더 공감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은 제가 큰 발표에서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넣었는데 one more thing, 제 블로그 아키텍처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이게 버셀 리더십 블로그 아키텍처죠. 이건 제 블로그 아키텍처예요. 뭐가 다른가 보면 그냥 기르모랑 같아요 사실. 다만 DB가 없고 렌더링 기법이 SSG로 달라진 것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제 블로그 아키텍처는 DB와 렌더링에 관한 이야기만 해볼게요. 이게 제 원래 블로그였어요. 뭐 사랑스러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고백의 글인데 개츠비로 구현했어요. 제가 여러 프레임워크를 거쳐서 개츠비까지 갔는데 다시 기변병이 도져서 Next.js로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딱 봐도 기에르모 블로그를 따라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그냥 복붙했습니다. 거의 똑같이 생겼죠. 근데 이 부분은 달라요. 저는 뷰 카운트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뷰 카운트를 없어도 되니까 저는 DB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DB를 없애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기에르모의 코드가 정답처럼 보이지만 제 상황에선 그게 정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날려버렸습니다. DB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렌더링 기법도 가벼워졌어요. ISR로 주기적으로 페이지를 갱신할 필요도 없어져서 SSG로 정착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에르모 블로그를 제가 계속 활용하다 보니 단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점을 일부 개선했어요. 그 단점 중 하나가 뭐냐면 글 목록 데이터를 만드는 방식이 불편했어요. 이게 기에르모의 블로그 글 목록이거든요. 블로그 홈에 가면 나오는 글 목록인데 이 글 목록 데이터를 이렇게 JSON으로 관리를 해요. 문제는 이 데이터를 일일이 수동으로 매번 한 땀 한 땀 만들고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불편하잖아요. 글을 쓸 때 썼던 폴더명하고 정확히 맞춰줘야 하는데 제가 그걸 실수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래 글을 코드로만 다루던 방식에서 글을 데이터로도 다루도록 변경했어요. 리의 방식 일부를 차용한 결정이었어요. 다만 저는 m라우터 밖에 따로 글을 만들진 않았어요. 코드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시죠. 이렇게 여러 게시글의 슬러그를 조회하는 함수인 getPost 슬러그를 구현했어요. 윗부분에 주목해 보시면 앱 라우터 안에 post라고 이름 붙인 라우트 그룹을 찾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결국 라우트 그룹에 있는 코드를 데이터로도 바라보는 코드인 거예요. 그렇게 조회한 슬러그는 getPost라는 함수의 결과값으로 쓰입니다.
이게 홈이라는 게시글 목록을 그리는 페이지에 사용되고 있어요. get post 데이터로 조회한 게시글의 목록이 포스트 리스트 컴포넌트의 데이터로 전달되고 있죠. 이렇게 저는 제 상황에 맞게 글을 데이터로도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서 단점을 개선했어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계속 조금씩 발전했고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버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된 모습을 확인하고 싶다면 8월에 공개될 제 강의를 기대해 주세요.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돼 가고 있어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Next.js 블로그 모범 사례 탐구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는데 Next.js를 만든 버셀의 리더십 블로그 아키텍처를 함께 살펴봤죠. 사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범 사례는 그것이 완벽한 답을 의미하지 않아요. 버셀의 리더십도 Next.js를 만든 사람도 서로 다른 방법을 쓰고 있고요. 저도 일부를 다르게 쓰고 있어요. 제게 기에르모의 블로그 아키텍처가 정답이 아니었던 것처럼 Next.js를 만든 사람의 코드라고 해도 모두에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완벽한 답을, 너무 정답을 추구하기보다 상황에 맞는 답을 찾아 나가시길 기대해 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꿈꿨던 무대를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친 다음에 쿠키가 나와야 돼서 혹시나 그 블로그 만들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휴대폰 챙기시고요. 이 발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QR코드를 통해서 제 강의 사전 신청해 주시면 강의 오픈하면 50% 할인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이메일과 성함을 남겨주시고 제 이 발표를 들으니 기대가 된다 하는 기대평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